자, 오늘은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좀 한다 그랬지. 예제 2번부터 시작해볼게. 옆에 화면에는 사인 정리 어제 한 거 정리해 놓은 거야. 기본 공식이랑 딱 쓰임새 있는 거에 대표적인 거 두 개 사용한다는 거야. 물론 얘 두 개만 사용하는 건 아니야. 여기 사용할 수 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얘를 적어놓은 거지. 그 다음에 얘랑 매저만 반지름 쓰는 거. 물론 얘랑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야. 그 다음 얘를 변형한 거. 어제 적어준 거를 일단 적어놨었다. 적어 그냥 놔두고 필요할 때만 좀 같이 보면서. 근데 외워야 돼 당연히. 자, 예제 2번은 이제 공식을 딱 써서 나와 있는데 그림을 좀 그려볼게.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약속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 편하게 그릴게. 뭐 5도, 45도, 여기 A라는 거야. 마주보는 거는 소문자 A로 표현한다. 이런 전제하에서 지금 교과서가 그림도 안 그려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다 약속되어 있는 거지. 그 다음에 B. 보통 시계 반시계 방향으로 쓰면 가면서 이제 이것도 이제 꼭지점을 찍게 돼. 표현하게 돼. 60도. 마주보고 여기 있는 B가 되겠지. 물론 이 꼭지점은 대문자 C가 돼. 여기 이제 필요한 건 아니고 지금 딱 구조가 B의 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각하고 A 꼭지점에 각하고 마주보는 변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60도하고 마주보는 변이 있어. 근데 이 부분은 지금 나와 있는 거야. 사라고 이렇게 사과가 나와 있는 거지. 사과가 나와 있는 거야.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B를 구하라고 하는 거야. B를. 너가 뭐냐라고 묻는 거지. 그러면 이제 어제처럼 저 공식을 써서 풀면 되는 거지. 굳이 말하면 여기서 이 꼭지점 세우면서 여기서 수점을 내리거나 이렇게 내리는 건데 여기 45도는 또 예쁜 특수각도 있으니까 이쪽에서 뭘 내냐면 수선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푼다는 거. 어제 설명한 거. 이렇게 푸는 거지. 그리고 여기 CH라고 한다면 이 점을 H라고 한다면 CH는 이쪽에서 보게 되면 이쪽부터 볼까? 이쪽에서 보게 되면 CH는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지. CH는 45도 이 직각삼각형에서 왜 그렇게 이제 쪼개냐면 사실 얘를 구하는 거지. 그냥 순수하게 정확히 됐다면 얘를 구하는 건데 힘드니까 일단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딱 내려서 단계적으로 간다면 어제 그것도 얘기했는데 직각삼각형에서 변 하나와 특수각을 알면 나머지 변을 다 구할 수 있단 말이야. 30도, 60도, 30도 직각 맞은편을 이용하면 직각 맞은편은 4 30도 맞은편은 2 그리고 여기 2면 60도 맞은편이 2루트 3 여기 또 이쪽 직각삼각형의 변 하나를 알게 되는 거야. 변 하나를 알게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2루트 3이라고 알게 되는 거야. 네, 직각 맞은편 4 30도 맞은편 직각 맞은편 4니까 30도 맞은편 2지. 그리고 30도 맞은편이 2면 60도 맞은편이 2루트 3이 되는 거지. 그리고 다시 이 직각삼각형에서 변 하나와 뭘 알면 특수각을 알려주면 되는 거지. 그럼 나머지 변을 또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B를 알게 되는 거야. 굳이 한다면은 왜 내렸냐면 직각삼각형 만들어서 이쪽에 있는 변하고 특수각을 이용해서 이런 변들을 구할 수 있는 거고 이 변은 이쪽 삼각형의 변이면서 동시에 이쪽 삼각형의 변도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알게 된다는 거는 결국 이쪽 삼각형인데 변도 알게 된 거야. 그리고 직각이고 특수각이고 변환하면 나머지 변을 다 길이 구할 수 있단 말이야. 이게 중학교 3학년들이 푸는 방식이란 말이야. 그걸 이제 바로 가는 거지, 바로. 공식으로. 중학교 때 사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중학교 때는 주로 안 하는 것 뿐이고, 고등학교 때는 대놓고 이제 공식으로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어쨌든, 어제 한글 한다면, CH는 직각삼각형에서 45도 맞은편이니까 sin 45로 표현할 수 있어. 다만 B변이 이럴 때지. 근데 이게 아니라 뭐야? B지. 그럼 B sin 45도.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지.
그리고 이쪽 삼각형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는 거예요? 60도 맞은편이니까 사인 60도를 표현되는 거예요. 60도 맞은편이니까. 근데 빗변이 지금 빗변이 4니까 4 사인 60도가 되는 거지. 4 사인 60도가 되는 거지. 같다 해서 그냥 풀면 돼. 여기 2분의 루트 3, 여기 2분의 루트 2. 그러니까 2분의 루트 2 b는 4 곱하기 2분의 루트 3. 이렇게 없어지겠지. 그리고 b는 루트 1로 나눠주면 루트 2분의 여기 있는 4 루트 3이지. 거기다 루트 1을 곱해주면 루트 1을 곱해주면 여기 약분이 되는 거지. 그래서 2 루트 6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를 어제 얘기했지만 양변을 사인 60도랑 사인 45도, 사인 60도 곱하기 사인 45도로 양변을 나눠주면 저 공식이 나오게 된다고 했던 거지. 그래서 공식을 이렇게 풀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이 수선의 발을 내리지도 않고 풀게 되는 거야. 사실은 수선의 발을 내려서 원래는 공식이 유도가 되는 거야. 물론 이제 교과서는 넓이로 증명하고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그냥 직접 풀어간다면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서 증명해 나가는 거야. 그리고 사실 특수학이 있으면 그냥 특수학이 쭉 풀어가도 되는 거고 중3도 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걸 고등학교는 공식을 쓰는 거군요. 그래서 사인 45도분에 사인 45도분에 공식을 쓰면 되는 거지. 4는 이거랑 4는 사인 45도분에 4는 사인 60도분에 맛을 보고 있는 거 2. 크로스로 곱해주면 크로스 곱해 성립하는 거지. 오늘 했잖아. 2분의 3은 4분의 6 약분하면 2분의 3이랑 같은 거잖아. 크로스로 곱해도 동일 성립하는 거야. 3대 2는 6대 4다. 이렇게 쓸 때 명하고 양하고 똑같다 했어.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 이걸 계산한 다음에 이제 크로스로 계산하면 b 곱하기 사인 40 5도는 이렇게 되는 거지. 4 곱하기 사인 60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럼 요 모양 같은 경우는 같게 되는 거지. 그 다음 똑같이 계산해주면 돼. 거기는 이제 한 번에 처리한 것 같은데 한 번에 뭐 처리할 수도 있고 근데 그냥 이렇게 간다면 이렇게 하면 돼. 근데 바로 간다면 이걸 적어놓고 거기 임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그냥 우리 들어갈까? 이렇게 그거 좀 필요한 그 여백에다가 좀 공간에다가 더 적어놓으면 돼. 사인 45도분의 a는 사인 60도분의 b 크로스로 곱하면 b 곱하기 사인 40 크로스로 표시한 다음에 계산되니까 바로 얘인데 얘가 2분의 루트야. 2분의 루트 2 b는 4 곱하기 2분의 루트 3 b 곱하기 2분의 루트인데 b는 뒤에 쓰면 되잖아. 그 다음에 여기는 4 곱하기 2분의 루트 3 이렇게 2가 약분되겠지. 이렇게. 그리고 루트 2로 나눠주면 되겠지. 4 루트 3 4 루트 3을 루트 2로 나눠주면 그리고 이제 유리화를 해주면 되지. 그러면 여기 2가 약분되지. 여기 얘랑 2 루트 6 자, 공간에다가 요 정도 얘만 하면 돼. 거기는 그냥 쭉 너무 적어놓은 것 같은데 이 정도로 정리하는 거야. 거기 막 검사를 해놨네. 자, 이 정도 느낌으로 계산해줍니다. 자, 잠깐 정리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2번으로. 너네도 정리를 할 때는 요 화면을 멈춰놓고 정리를 하고 다음 문제 보고 그래. 하나하나. 되지도 않는데 그냥 쭉 틀어놓고 쭉 보고 있지 마. 응? 쓸데없어. 그러니까 집어야지 좀 들으면. 자, 그 다음에
같은 상황인데 여기서는 같은 상황에서 하나 더 배워볼까? 여기. 여기 A, 여기 45도, 여기 4, A가 4지. 여기 지금 A인 거지. 이렇게 원이 그려지는 건데. 그리고 반지름이 있는 거야. 반지름이. 중심이 여기 있고. 중심은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또 요 각이 무슨 각이냐에 따라서 중심은 이 원의 중심은 삼각형이 안에 있을 수도 있고 90도면 빗변의 중점에 있을 수도 있고 얘가 둔각이면 오히려 삼각형 바깥에 있을 수도 있어. 그게 외심의 위치란 말이야. 외심의 위치는 여기 위치가 다른데 45도니까 여기 안쪽에 있겠지. 그래서 그게 왜 저기 둔각인 경우도 해봐야 돼.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좀 이따 할 거야. 다 똑같아. 근데 결국 공식 쓰는 건. 저 공식이 적용되는 건 예외가 없다는 거야. 다 똑같다는 거지. 어제 한 방식을 한다면 이렇게 되겠지. 물론 안쪽에 들어간 것도 있었고 여기 이었고 여기랑 이으면 여기 지름이니까 반원에 대한 얘가 원주다. 여기 90도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요걸 지금 R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2R이 되는 거지. 이렇게 2R이 되는 거지. 그리고 요 호에 대한 원주각이 45도. 이 호에 대한 원주각 얘도 45도. 45도가 됩니다. 이렇게 45도가 크게 가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구하는 요 A는 요 직각삼각형에서 45도 마주보고 있는 거지. A는 45도 마주보고 있는 거지. 근데 직각 맞으면 빗변이 2R이니까 2R 곱하기 sin 45도 이렇게 처리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4니까 내가 보면 이건 2분의 루트이지. 2분의 루트 2. 2R 곱하기 2분의 루트 2는 여기는 4 약분하는 게 되고 루트 2R은 4니까 루트 2분의 4 유리화를 해주면 여기 2 약분해서 루트 2 요거 이제 공식 안 쓰고 그냥 한 거고 공식을 쓴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지. 어제 얘기한 것처럼 각하고 마주보는 편을 알 때 그 외접원의 반지름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식이 sin A는 sin A는 2R이지. 그러니까 사실 이제 크로스로 이렇게 곱해주면은 양변에 sin A를 곱해주면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A는 2R sin A가 나오고 여기서 A는 2R sin A가 나오고 sin 45도. 어차피 얘랑 같은 거. 이게 된 거지. 그럼 굳이 그냥 공식이랑 치원다는 얘기하면서 sin A분의 A는 2R. 얘가 지금 4가 되는 거고 얘는 45도가 되는 거지. 불편하면 이거 그냥 바로 계산할 수 있으면 놔두고 불편하면 그냥 이렇게 크로스로 곱해서 아까처럼 2R 곱하기 sin 45도 그렇죠. 2분의 루트 2R 곱하기 이렇게 곱하는 거니까 2R 곱하기 sin 45도는 2분의 루트 그리고 그래서 어차피 외워야 돼. sin 곱하는 거 이렇게 약분하면 R은 루트 2분의 4 분리화를 해주면 2가 되는 거지. 2가 되는데 약분되니까 2루트 이렇게 정리.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돼. 거기도 뭐
표현마다 다른 건데 그냥 계산하는 과정대로 그냥 뭐 적어놓으면 되겠지. 이렇게. 자, 거기까지가 일단 이제 2번 스탑해놓고 정리. 자, 문제 4번에 1, 2, 3번들이 있는데 일단 1번부터 볼게. 일단 이런 거 보면 각하고 각시랑 대문자에는 소문자고 마주보는 변이 나온 거야. 그런데 구하는 A가 있으면 마주보는 변이 B가 나오면 안 되지. A가 나와야 되는 거야, A가. A가 나와야 되는데 못 쓰는 거지. 그런데 삼각형 세 각의 합이 180이니까 그걸 이용하면 요거 두 개 하면 135도잖아. 135도니까 180에서 135도 빼면 A는 45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되는 거지. 1번을 보면 대충 그리면 A, B, C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45도가 되는 거야. 여기가 75도고 여기가 60도기 때문에 이렇게. 그건 크게 안 그래도 돼. 어차피 공식만 쓸 거니까 쪼개 들어갈 게 아니라서. 그 다음에 C가 이제 여기 구가 되는 거지. 그럴 때 A를 구하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자, 지금부터는 이제 공식을 써가면서 해볼게. 딱 그 상황에. A 마주보고 있는 거, 각하고 변. 각하고 변. 대신에 이제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얘들은 사인 값들은 다 알아야 되는 거야. 사인 45, 60도는 알고. 그리고 9도 적혀져 있고, 그럼 C를 구하는 거지. A를 구하는 거지. 그래서 사인 A분의 45도분의 A는 사인 60도분의 9. 지금 저 요거 쓰고 있는 거예요. 얘랑 같다를. 얘랑 같다를 쓰고 있는 거지. 아까처럼 크로스로 곱해주면 A 곱하기 사인 60도인데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에요. 그럼 2분의 루트 3 A가 되겠지. 그리고 이제 9 곱하기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1. 이렇게 2를 먼저 나뉘고 A는 루트 3으로 나눠주면 루트 3분의 9 루트 2. 그리고 루트 3을 곱해주면 루트 3 곱해주면 여기 3이 약 3, 여기 3인데 얘랑 약분되지 9랑 3이 되고 3 루트 2. 이렇게 처리가 되겠지. 잠깐 정리하고 그다음 또 2번에 갈게. 자, 정리가 됐으면 이제 2번으로 가볼게요. 자, 2번. 이것도 각이 A가 있고 거기 마주보는 변이 있고 45도 있고 마주보는 변이 있지. 이렇게. 그러면 A가 있고 여기 B가 있는 거지. 45도. 그렇지. B, C. 이게 45도. 여기는 1. B는 B 마주보고 있는 거지. 루트 2. 이럴 때 이 각을 구하는 것이 그게 이제 사인 A입니다. 각 A를 구하는 거. 공식을 쓰면 되겠지. 그럼 사인 A분의 마주보고 있는 변은 1. 그리고 사인 45도 B지 45도 분의 루트 2. 이걸 구하는 거지. 크로스로 곱하면 루트 2 사인 A는 이게 암산 되면 좀 더 나눌 수도 있어. 근데 곱하는 거고 이제 곱할 거잖아. 그럼 얘 곱한 거를 이 곱한 얘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얘도 그렇게 할 수 있어. 하지만 빨리 하면. 그래서 그 책이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곱한 거잖아.
그럼 얘 곱한 거는 이거 곱한 거는 같다. 근데 그러면 얘랑 곱해주니 사인 60으로 얘는 뭐 나눠주면 되는 거지. 근데 뭐 사인 막 같이 쓰면 복잡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분모가 똑같이 2분의 2걸 알면 좀 편할 수도 있고, 그건 나중에 좀 조절할게. 일단 여기는 이렇게 끌게. 일단 이렇게 해서 루트 2 곱하기 사인 A. 그러면 여기는 사인 4제곱이니까 2분의 루트 되는 거지. 그리고 약분해주면 사인 A는 2분의 1이 되는데, 이때 A는 두 개가 나와. 왜냐면 단위원상에서 우리가 원을 그렸을 때 저 사인 값은 y좌표잖아. 단위원상의 y좌표. 얘가 얼마 되는? 2분의 1 되는. 얘가 2분의 1 되는 그때 점 두 개가 있는 거지. 그리고 그때 각은 사인 30도가 2분의 1이잖아. 여기 30도, 여기는 여기 30도. 그럼 실제 각은 여기 30도, 여기는 183도 뺀 거니까 150도. 그러니까 30도도 되고 또는 150도도 되는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예각이라고 얘기했던 거야. 두 개 다 가능한 거야. 저 질문이 없으면 답은 두 개 나올 수 있다고. 두 개 나올 수 있는 거지.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설정할 수 없어. 왜냐면 여기 몇 도니까 40, 45도라서 되진 않아. 근데 될 수도 있는 게 있어. 될 수도 있는 게 있다고.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 삼각형인데 결정 조건하고 관련돼 있어. 중학교 1학년에. 무슨 얘기냐면 변 하나에 각 두 개가 있으면 무조건 삼각형이 결정이 되는 거야. 삼각형 결정은 이런 거지.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3이라든가 4라든가 그 다음에 뭐 8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물론 나머지 들문에 양 커야겠지. 작아야겠지. 하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변 세 개가 있으면 삼각형이 하나로 결정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게 또 하나 옆에 있으면 삼각형이 하나로 결정되기 때문에 3, 4, 6이 또 하나 있으면 두 개는 세상이 하나로 결정된 두 개는 합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변 두 개랑 각 하나가 주어지면 끼인 각일 때는 반드시 이런 삼각형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야. 하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지. 끼인 각이 아닐 때. 이게 뭐 4, 이게 3. 그럼 요 삼각형은 4하고 3하고 50도 돼 있지. 다만 끼인 각이 요 두 변의 끼인 각은 아니야. 끼인 각이 아닌 다른 각이 50도일 때 4하고 3이라는 삼각형 만들지. 근데 이것도 만들 수 있거든. 4하고 이쪽 3도 이렇게. 그럼 이 삼각형도 4하고 3하고 끼인 각 아닌 게 50도잖아. 그러니까 4하고 3하고 끼인 각 아닌 게 50도. 4하고 3하고 끼인 각 아닌 게 50도. 그러니까 4하고 3하고 50도짜리, 4하고 3하고 50도짜리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삼각형이 끼인 각이 아닐 때는 몇 개로 결정되냐면 두 개까지 결정될 수 있다고 생각해. 항상 두 개 된다는 게 아니라 두 개까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럴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거 각 때문에 얘는 안 되긴 했는데 왜 그러냐면 변이 하나, 두 개, 그리고 여기가 끼인 각이면 아마 이 삼각형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몇 도래서 45도니까 그렇지. 몇 개까지 가능했던 거야. 두 개까지 가능하게 됐던 거야. 다만 이 결과는 140, 150불러서 되지는 않는 상황이지만 가능성은 두 개까지 있는 거야. 그래서 삼각형의 결정 조건을 떠올리면은 그게 삼각형이 몇 개까지 만들 수 있는 거. 보통은 이제 하나밖에 안 만드는 게 대다수긴 한데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이 아닌 각이 주어질 때는 많게는 두 개까지 만들어진다는 건 알아야 돼. 그래서 두 개 나오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두 개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지금. 4하고 3하고 50도 있는 삼각형이잖아. 얘도 4하고 3하고 50도 있는 삼각형이잖아. 이게 두 개 만들어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두 개 만들 수 있는 거야. 근데 이렇게처럼 변 하나에 지금처럼 삼각의 결정적인 큰 세 개를 합동적 것처럼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진 경우, 그 다음에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이 주어진 경우,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이 주어진 경우도 하나로 결정이 돼.
하지만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이 아닐 때는 많게는 두 개까지 나올 수 있다.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한 변의 길이와 이제 세 개 주어진 거지. 3하고 4하고 6 이런 식으로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만들 수 있는 사각형은 하나밖에 없다. 이건 뒤에 이제 코사인 영역에서 마무리해서 저런 코스 나오게 돼. 이제 안에 각과 하나 나오게 돼. 지금 그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 이 경우도 하나 만들어야 돼. 그리고 한 변의 길이와 40도, 30도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변의 길이와 양 끝각이 주어진 경우도 하나로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게 또 하나 있으면 우리 합변하잖아요. 그걸 ASA 합변이라고 하죠. 이런 게 또 하나 있으면 SAS 합변이라고 하고, 이런 게 또 하나 있으면 SSS 합변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사각형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모양이 옆에 있다고 해서 새로운 게 아니라 걔랑 똑같다 이런 뜻입니다. 하지만 각 변 두 개에 끼인 각이 아닌 때는 많게는 두 개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두 개까지 나오긴 했는데 여기서는 이게 180도를 넘기 때문에 되지는 않는 상황이고, 아니 근데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지. 두 개 나오면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 주의를 해야 돼. 자, 여기까지가 일단 2번에 대한 얘기야. 잠깐 정리하고 그 다음에 3번을 볼게요. 자, 3번은 외접원의 반지를 구하라는 거야. 중요한 건 아까처럼 마주보는 쌍으로 있어야 되는 거야. 딱 보고 있는 순간 변은 3이 나온 거야. C가 나온 거야. C가. 그럼 각은 C가 있어야지. 이 A가 있으면 마주보는 변 A가 있어야 되는 거. 소문자 A가 있어. 얘가 소문자 B가 그건 아니지. 얘는 C잖아.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거는 A를 찾든가 정 안 되면, 아니면 소문자 B를 찾든가, 아니면 각식을 찾든가 이렇게 되는 거지. 쌍으로 있어야 되니까. 근데 각식을 찾는 게 제일 쉬운 거야. 이거 합치면 지금 몇 도냐면 120도잖아. 120도. 120도니까 각 C를 찾을 수 있는 거야. 각 C가 몇 도냐면 60도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내가 구하는 건 다 필요는 없어. 그냥 A, B, C라고 할 때 여기 지금 몇 도가 되는 거야? 60도가 되는 거지. 그리고 그때 마주보는 게 3이 나왔으니까 공식을 이용해서 풀면 되는 거지. 3번은 간단하게 할게. 그림도 할 수도 있지만 거기서 했으니까 3번은 뭐가 되는 거냐면 각 C가 60도, 그 다음에 소문자 C, 마주보는 변이 3. 이걸 이용하면 sin A분의, 아니지, sin C분의 sin 60도분의 3은 2R이다. 그래서 2R 곱하기 sin 60도가 3인 거야. 2R 곱하기 sin 60도가. 그 다음에 2R 곱하기 sin 60도는 2분의 루트 3. 걔가 3이 되는 거지. 이렇게 약분하면 되고, 루트 3도 나왔다가 양변을 루트 3으로 약분해주면 루트 3 두 개 있으니까 여기 하나 없어지겠지. 그래서 R은 루트 3이 되는 거지. 이렇게 마무리해주면. 자, 이제 또 정리. 자, 예를 한번 육정사각형이 물었는데 이게 뭘 묻는지조차도 모르고 또 이제 막 외워서 하는데, 삼각형이 어떤 거냐 물으면 삼각형은 크게 이름들이 길이와 각에 의해서 결정이 돼. 길이는 길이 갖고 얘기하는 건 이등변 삼각형, 그리고 정삼각형, 그 다음에 각 입장에서 보면 내각삼각형,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 그 다음에 동각삼각형,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길이면 정삼각형이 있을 때 이등변 삼각형은 두 변의 길이 같은 삼각형이면 되는 거고, 정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 같은 삼각형. 그 예역 삼각형 이런 건 뭐냐, 직각삼각형, 정삼각형 뭐냐면 그거는 이 한 각이 둔각이면 둔각삼각형,
한 각이 직각이면 직각삼각형. 그리고 세 각이 모두 예각이면 예각삼각형. 그럼 그건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건 어떻게 판단하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삼각형은 변이 크면 마주보는 각이 제일 크게 돼. 변이 제일 6이 제일 크니까 얘네보다는 크니까 이 각도 제일 크게 되는데 결국은 이 각이 제일 큰 게 예각인지 직각인지 둔각인지 보면 돼. 얘가 당연히 예각이면 나머지도 작으니까 얘는 예각일 거고 세 개 다 예각이면 예각삼각형. 얘가 직각이면 직각삼각형이 될 거고 둔각이면 둔각삼각형이 돼. 근데 그 또한 뭘로 결정하냐면 변의 길이를 가지고 결정해. 그러니까 결국은 다 길이가 중요한 거야. 삼각형 오발로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둔각이 되려면 6의 제곱은 이 정확히 과정이 있는 거야 사실은. 6의 제곱이랑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나머지 가장 긴 변의 제곱하고 나머지 변의 제곱을 더해서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야. 얘는 9고 얘는 16이니까 25가 되고 얘는 36이 되는 거야. 얘가 더 크지? 이럴 때 혼자 있는 애가 혼자 제곱이 클 때 이때 이제 둔각이 되는 거야. 물론 이제 같을 때는 직각이 되는 거고 반대로 작을 때는 예각이 되는 거야. 작을 때는 이제 여기에 예각이 되는 거지. 근데 가장 큰 게 예각이면 나머지도 예각이 돼서 역삼각형 되는 거야. 지금 둔각이면 둔각삼각형 되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삼각형은 뭘로 결정하냐면 길이로 결정하는 거야. 길이로. 그냥 길이가 주어지면 주어진 거 보고서 이름에서 하기 전사기 맞은가. 그게 아니면 안에가 둔각인지 직각인지 모르려면 각 변을 제곱을 해서 그 변끼리 제곱한 것끼리 더해서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변보다 큰지 작은지 판단하는 거지. 얘가 크게 되면 둔각이 되는 거고 같게 되면 나머지도 제곱한 거랑 같게 되면 직각이 되는 거고 작게 되면 여기 이제 예각이 되는 거지. 이렇게 정리한다. 그래서 삼각형은 중요한 게 뭐냐면 변의 관계를 알아야 되는 거야. 변의 관계. 변의 관계식을 써야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온 sin A나 sin B나 sin C는 특히 여기들은 다 각에 대한 얘기인 거야. 각. 그거에 대한 사인값, 코사인값이란 말이야. 각에 대한 얘기니까 여기 각에 대한 얘기니까 이거를 뭘로? 변으로 바꿔서 표현을 해. 변의 관계식을 알아야지만 삼각형이 어떤 건지 아니까. 그래서 이런 관계식에서 우리가 이런 변을 각으로 표현하는 거고 이런 각을 sin A를 뭘로 표현하는 거야? 변으로 표현하는 거지. 그러니까 sin A분의 A는 이하를 이용해서 각을 변으로 이용하는 거야. 그럼 sin A는 어디 바꿀 수 있다 그랬지? sin A는 2R분의 A가 되는 거야. 2R분의 A. 물론 나중에는 이제 요 sin A가 2R분의 A지. 근데 그거의 제곱이잖아. 그게 약속이잖아. 바깥의 제곱. 이것도 잘못 적었구나 문제는. 더하기지. 여기서 이 sin B는 2R분의 B지. 2R분의 B 전체 제곱. 얘는 또 2R분의 C. 이렇게 되는 거. 전체 제곱. 그럼 얘는 4R 제곱. 분의 A제곱. 4R 제곱분의 B제곱. 4R 제곱분의 C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양변의 4R 제곱을 다 곱해줘 버리면 남는 거는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과 같다. 이런 거지. 그러면 이 A가 뭐다? 빗변인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지. A가 빗변인 직각삼각형. 즉, 요 A가 빗변인 직각삼각형. 요거에 마주 보이는 각은 뭐야? 이게 A니까, 소문제 A니까 얘는 A가 되겠지. 그래서 빗변이 A인 거야. A가 빗변이 되는 거지. 얘가 빗변인. 근데 그럼 그 마주 보는 각은 각 A잖아.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각 A는 90도인 직각삼각형. 라고 정의가 되는 거지. 자, 그게 예전법. 뭘 하는지 알아야 돼. 삼각형을 물으면 여전히 딱 변끼리의 관계식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각으로 표현된 게 있으면 저거에 의해서 각을 변으로 바꿔서 얘네들 바꿔서 관계식을 나타내보고 그 관계식을 읽어줘야 된다.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 자, 그 다음에 문제 5번. 같은 유형들이야. 우리가 바로 있던 예제 3번하고
어떤 학교인데 얘는 각을 변으로 만들어서 이걸 그러면 A는 물론 아까 했던 거는 요 B는 sin B분의 B는 2R이야. sin B분의 B는 2R이야. 그래서 바꾸는 거죠 이렇게. 얘는 저 각을 변으로 바꾸면 2R분의 A가 되겠지. 얘는 2R분의 B가 되겠지. 그래서 양변에 2R 곱하면 없어지는 거고 A제곱이랑 B제곱 같은 거죠. 그럼 원래는 이제 A는 B가 될 수도 있고 A는 마이너스 B로 될 수 있는데 길이는 음수가 없으니까 A랑 마이너스 B는 절대 같을 수가 없어. 이렇게 2하고 마이너스 3. 왜냐면 길이가 얘가 2면 B가 얘가 2라고 하면 얘는 마이너스가 되잖아. 길이가 그될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는 양수만 보기 때문에 바로 A와 B랑 같다고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있으면 A랑 B랑 같다. A랑 B랑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럼 결국 A와 B가 같은 거니까 분사각형 2등변 삼각형. 굳이 뭐 적으면 어떤 면이 아니냐면 A랑 B가 같은 2등변 삼각형. 이렇게. 요거는 여기까지 정리한 다음에 한꺼번에 정리하는 거지. 이렇게 복잡한 게 아니니까. 자, 같은 문제야. A 곱하기 각을 변해 2R분의 B 곱하기 2R분의 B A 곱하기 2R분의 C. 저거 모르면 안 돼. 양변에 2R을 이렇게 곱해줘 버리면 다 없어졌어. A제곱 이거가 이게 C지.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의 제곱. 이게 무슨 면이 될까? 뒷변이 되겠지. 그럼 뒷변에 마주보고 있는 각은 요거 마주보고 있는 각이니까 대문자 C가 되겠지. 그래서 각 C가 90도인 삼각형 직각 삼각형. 정확하고는 이렇게 여기는 그러니까 문제들 골고루 있지. 맨 처음 문제는 이제 요거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거 이용하는 거. 세 번째는 이제 요거 이용하는 거. 물론 이제 요런 것도 이용하는 것도 있긴 해. 근데 일단 요거까지 이용하는 게 아니고. 그게 여기 앞에서는 세 개가 소개가 되어 있는 거.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고 정리되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가는데 화면을 스탑 시켜놓고 좀. 자, 다음 페이지 예제 4번. 에드벌룬의 높이를 구하는 거지. 여기는 지면이지. 에드벌룬의 높이는 이제 이걸 구하라고 한 거고, 그 문제를 이제 읽어보면, 그다음에 요만큼이 이제 서형의 눈높이까지의 길이가 나온 거야. 눈에서 이제 뭐 올라다 보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딱 1.6인 거야. 여기가 1.6. 여기가 그 서형의 눈높이까지 길이니까 여기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이제 1.6이라는 거야. 1.6. 그럼 얘도 얼마 되는 거야? 1.6이 되는 거지. 얘도 1.6이 되는 거야. 난 얘만 알면 되는 거야. 에드벌런의 높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구하는 걸 먼저 봐야지.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1.6이고 여기만 알면 되겠지. 그럼 얘가 뭘까라고 생각하는 거지. 얘가 뭘까라고 생각하는 거지. 결국 얘를 구하라는 거야. 얘를. 그러면 얘네 이제 도형을 볼 때 무조건 뭐냐면 얘를 끼고 있는 뭘 봐야 돼? 삼각형을 봐야 되는 거야. 얘를 끼고 있는 삼각형 이걸 보던가 아니면 얘를 끼고 있는 이걸 보던가 이렇게 봐야 돼. 이렇게. 근데 지금 여기다 사인 값이 나왔어. 사인 값이. 사인 39도, 사인 12도,
주어진 것들이 사인 51도 각도시 주어진 거지. 사인 39도가 0.63이라는 건 내가 얘만 알면은 얘 곱하기 사인 39도가 얘가 되는 거야. 그럼 바로 알 수 있는 거지. 근데 얘가 안 나온 거야. 얘가 안 나온 거지. 얘가 안 나온 거야. 그리고 그지 또 사인 15도는 12도인데 그 12도는 이제 거기 표시는 안 돼 있지만 요 삼각형 입장에서 보면 뭐 요걸 적은 다음에 51도니까 180에 뺑을 적어도 되고 근데 요 삼각형에 요게 외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를 제외한 요거 두 개 더한 게 51도란 말이에요. 콩으로 나온 게 아니겠지. 12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 두 개 더한 게 51도니까 얘 구하려면 51에서 얘를 빼주면 되지. 그래서 거기에 12도가 되는 거야. 여기가 12도가 되는 거야. 이렇게 12도가 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 갑자기 사인 12도가 나왔어. 사인 12도면은 사실 얘도 다 수선의 발을 내려 쓰는 거예요. 수선의 발을 내리면 나와. 수선의 발을 내리면 39도 이렇게. 그거 이제 할 건 아니고 일단 놔두고 자 사인 51도. 사인 51도는 어디 쓰냐면 여기 51도잖아. 그 마주보고 있는 편 이걸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이야. 39도도 그렇고 39도도 이렇게 보게 되면 사인 39도 맞은편 이 길이만 알면 표현할 수 있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야. 이 길이만 알면 사인 51도니까 이 길이에다가 사인 51도를 곱해서 얘를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여기를. 여기를 이제 물은 표현하는데 잠깐 내가 구하려는 건 x로 놓기. 이렇게 x로 놓으면 되는 거지. 쟤를 구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또 이 길이가 안 나온 거야. 이 길이가 안 나온 거야. 그러면 내가 이걸 구하려면 만약 얘를 이용해서 구하려면 이 길이를 구하든가 이 길이를 구해야 되는 거야. 결국 이 길이를 구해서 이 길이에다가 사인 39도를 곱하면 얘가 나오는 거고 이 길이에다가 사인 51도 곱하면 얘가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이 길이나 이 길이를 구해야 되는 거야. 아 그렇다면 다시 나는 또 요 삼각형을 봐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야. 요 삼각형. 요 삼각형의 왜? 길이니까 얘가. 이거는 이 삼각형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삼각형이 얘를 구하는데 지금 얘를 모여서 못 쓰고 있잖아. 그럼 이쪽에서는 지금 의미가 없는 거지. 이쪽에서 뭘 봐야 되는 거지. 얘도 마찬가지고. 여기를 보고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 그러면 내가 이 길을 구해서 뭐 할까? 그러면 원래는 얘는 정확히 상황인 걸로 수선에 발을 내려서 해야 되는 거야. 39도랑 12도를 이용할 수 있는 건데 거기 놔두고 이쪽에 뭘 내려서 수선에 발을 내려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러면 39도니까 이 삼각형에서는 이게 빗변이잖아. 직각 맞은 편이 9잖아. 이게 39도잖아. 여기가 9 곱하기 사인 39도인 거야. 9 곱하기 사인 39도를 표현할 수 있겠지. 여기 요 삼각형에서. 그럼 9 여기다 9 곱하기 사인 39도니까 여기다 9를 곱하면 이게 나오게 되는 거지. 이게 나오게 되는 거야. 이게 나오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 길이를 이용해서 다시 이 길이 곱하기 사인 몇 도 하면 12도 하면 이 길이 곱하기 사인 12도 하면 이게 나오겠지. 근데 사인 12도 나왔지. 이 길이 그냥 내가 그냥 문자 잠깐 A로 놓을까? 이걸 A로 놓으면 이 문자를 잠깐 뭘로 넣으면 A로 놓으면 A 곱하기 사인 12도가 요 길인데 여기는 여기서 구했잖아. 예를 들면 그럼 뭐가 나와? A가 나오지. 그럼 끝나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건데 그냥 저거를 바로 요 삼각형에서 공식 써서 바로 얻어내는 거지. 어떻게? 39도 맞은편 A 12도 맞은편 9 그리고 이거에 대한 뭐가 있어? 사인 값이 있어. 사인 39도 있고 사인 12도 있잖아. 그러면 마주보고 있는 두 쌍 중에서 결국 사인 12, 사인 39, 9 세 개를 알아. 그럼 뭘 구하면 A를 구해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수절만 내리지 않아도 됐던 거야. 이렇게. 뭘 하는지가 그래서 분석적으로 쪼개 들어가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 일단 구하는 걸 보고 걔를 거기서 필요한 변들을 보고
또 그 변이 이 삼각형에서 안 되면 배를 포함하는 또 저 다른 변. 그러니까 어떤 변 하나가 한 삼각형에만 속하는 게 아니야. 다른 데도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공통변이면 그 변은 이쪽 삼각형에서도 보고 저쪽 삼각형에서 봐야 된다. 그리고 항상 변을 볼 때는 변만 보는 게 아니라 삼각형을 그 변을 포함하고 있는 삼각형을 봐야 된다. 자, 그래서 일단 난 요 A를 먼저 구할 거야. 그 A를 여기서 사인 30도, 39도분의 A는 사인 12도분의 9 이렇게 해서 요 안에서 A를 찾아내요. 자, 크로스로 곱해주면 9 곱하기 사인 12도인데 사인 12도가 0.21로 나왔으니까 0.21 곱하기 A가 되는 거고 얘는 9 곱하기 0.39는 0.63이 나오는 거지. 그때 얘랑 얘랑 딱 봤더니 약분할 수 있네 이렇게. 3이 되겠지. 이렇게. A는 얼마 돼? 27이 되겠지. 자, A가 27 나와서 이제 끝난 거야. 이 삼각형 안에서 X라는 건 A 곱하기 B변 곱하기 사인 56도 A 곱하기 사인 56도 근데 A가 지금 얼마? 27이고 사인 56도가 0.78이지. 자, 이거 계산은 거의 나온 것 같으니까 너네가 해도 되겠지. 한참 걸리고 이러면 안 되지. 계산해서 그 나온 값은 21.06이 나오네. 21점 할 수 있겠지. 21 곱하기 70 한 다음에 소수 그대로 땡기면 되는 거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최종적인 결론은 이제 우리가 구하는 높이는 그래서 높이는 헤드벌린의 높이는 요건 아니지. 요거에다 요걸 더해야겠지. 그래서 21.06에다가 1.6을 더해주면 21.이야 여기 1이 여기 땡기니까 22.66이 되겠네. 이렇게 나오면 66 22.66 뭐 기본적인 계산은 나와 있으니까 예상은 자 여기까지 좀 정리하면 돼. 거기는 이제 수치로 막 했는데 왜 그렇게 가야 되는지가 중요한 거야. 그래야 문제를 풀 수 있어. 왜 그렇게 가는지를 모르면 나중에 문제 못 풀어 절대로. 그래서 앞에 좀 문제가 까다로우면 기본기 쓰는 거 말고 이런 식의 문제들이야. 사실 얘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야. 더 나갈 수 있다. 더 쪽에 들어가야 된다. 자, 일단 잠깐 정리를 하고 정리가 되면 그 다음 문제 요건은 스타트기하고 정리해야겠지. 스타트기 정리해놓고 정리가 되면 이제 그 다음 문제. 자, 그 다음 입법 문제인데 이건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말이 뭐 어렵게 있지만 딱 포인트만 집어서 거기다 포인트만 갖고 얘기하면 그냥 A 지점이 있고 P 지점이 있고 뭐 간 건너가 다 중요하지 않아. 그냥 B 지점 있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A 지점에서 20분 떨어진 B 여기 20 떨어져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PAB는 75도라는 거 그 다음에 PBA는 60도라는 거 그럴 때 AP 구하라는 거 너를 구하라는 거지. 굳이 말하면 여기서 뭐 문자로 표현한다면 여기 B니까 소문자 비교해볼게. X로 해도 돼. 익숙해지면 처음이니까 써서 자 요거를 이제 구하라고 하는 거지. 근데 요거 마주보는 각하고 변이지 또 사인 60도 알아. 그 다음 B는 여기 변 나왔으니까 이 각을 알아야겠네. 자 이 각은 75랑 60도 하면 135도니까 여기 45도가 돼요. 180에서 135도 빼주면 다 끝났네. 사인 60도분에 B는 사인 45도분의 20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크로스로 이렇게 곱해주면 B 곱하기 사인 45도는 사인 45는 2분의 루트니까 2분의 루트 2 B
그리고 20 곱하기 사인 60도는 2분의 3 이렇게 없어지겠지. b는 루트 2분의 20 루트 3이겠지. 양변 루트 2도 나눠주면 루트 2를 곱해주면 여기는 2인데 얘가 약분되면 10이지. 10 루트 6 3m. 그냥 말만 복잡한 거고 포인트만 잡아서 그거는 어렵지 않은 거지. 자, 이것도 이제 정리하면 되는데 잠깐 좀 정리하기 전에 그 밑에 생각 넓히기가 있는데 그거는 요 표현들을 좀 더 해보는 훈련들이야. 여기 표현들을.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 공식들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넓이 공식들, 외접원의 넓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더 구해볼 수 있는 공식인데 교과서가 니네가 넓이 공식으로 먼저 시작을 해. 니네 교과서. 난 맨 뒤로 뺐고. 그래서 이 부분의 생각 넓히기는 그 뒷부분에서 넓이를 한 다음에 돌아와서 요거는 정리를 할게. 이 부분은. 일단 사인 정리 교과서 문제는 기본 문제는 여기까지 정리된 거고 다만 한 15분 정도 15분 정도 그 앞에 둔각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줄게. 그거 무슨 얘기냐면 이게 우리 예각만 갖고 앞에 설명했단 말이야. 증명할 때. 근데 우리 교과서는 이 A가 둔각일 때도 이게 그대로 성립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단 말이야. 당연히 성립해야지만 쓸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둔각도 그러니까 예각과 둔각을 나눠서 다 설명한다고. 직각도 물론. 직각은 너무나 장애가 되기 때문에 따로 설명 안 하는데 이제 보겠지만 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또 하는 거야. 저 공식이 깨지지 않는다는 거. 둔각일 때도. 여기는 각이 예각이든 직각이든 둔각이든 저 공식이 그대로 성립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둔각인 경우도 설명하는데 잠깐 도형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그 설명을 잠깐 할게. 일단 이걸 정리하고 정리가 되면 그 둔각 얘기로 다시 돌아갈게. 자, 앞에 둔각. 그 전에 했던 거는 바로 앞에 맨 앞에 페이지는 A가 60도 좀 예각으로 한 거고 지금은 120도. 둔각인 경우에 어떻게 될 건지 한번 보자. A가 120도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나온 거지. A 값 마주보는 각이 지금 둔각이고 마주보는 점이 나온 거. 그 삼각형은 180이기 때문에 하나가 둔각이면 나머지 다 예각입니다. B는 지금 45도 나온 거고 그때 마주보는 거 보는 거지. 자, 이렇게 아까 그전과 달리 둔각인 경우에도 sin A분의 A는 sin B분의 B 이 공식을 써서 이 공식을 써서 그대로 구할 수 있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둔각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공식 쓰기 전에 만약 그냥 구한다면 중3이라면 어떡할까 하는 얘기지. 중3이라면 요걸 구하라는 거예요. C를 요거 나왔고 그럼 여전히 뭔가 이게 예쁜 삼각형이 아니면 수선의 발을 내려야 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쪽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120도가 깨지지. 120도는 나쁜 각이 아니야. 니네 입장에서는. 왜? 이 120도는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120도는 180도에서 60도를 뺀 것과 관련지는 얘라. sin 120도는 sin 180도에서 60도를 빼주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삼각 함수의 활용이라고 하는 거야. 저 120도까지 막 들어와서 중학교 때는 이제 sin 120도가 안 들어오잖아. 근데 여기는 120도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120도잖아. 120도. 그 값은 근데 우리가 했던 거잖아. 요거는 sin 뭐랑 같다. 180에서 예각만큼 뺐을 때 너의 값은 그대로 요 값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빼고. 근데 이사분면의 사인이니까 여전히 뭐하네요.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인은 무조건 0도부터 180도까지는 다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이 삼각형에서 사인 값은 다 플러스가 나와. 근데 다음 시간에 할 코사인 정리는 코사인은 0도부터 90까지는 양수가 나오는 거고 딱 90도일 때는 0이 나와. 그리고 90도부터 180도까지 둔각일 때는 코사인 값이 음수가 나와.
사실 그 코사인 값이 더 중요해. 코사인 값을 보면 저 삼각형 안에서 코사인 값이 양수가 나오면 아 그건 예각이구나. 그리고 90도가 코사인 값이 0이 나왔다 그러면 아 걔는 90도구나. 그 다음에 코사인 값이 음수가 나왔다 그러면 아 걔는 둔각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야. 근데 사인은 항상 양수야. 양수. 그러다 보니까 저 사인만 갖고는 그 마주보고 있는 각이 그게 둔각인지 예각인지가 판단하기 곤란한 거야. 애매한 경우에. 어쨌든 요거는 그래서 사인 바꾸는 건 각의 변형이지 사인 60도를 바꿀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좀 충분히 예쁜 각이야. 120도. 사실 쪼갤 각이 아니고 우리한테도 45도 쪼갤 각이 아니고 여기서 이쪽에서 수점을 내리는 것도 별로고 이쪽에서 내리는 것도 사실은 별로야. 45 쪼개지니까. 그냥 여기서 내려야 돼. 여기서. 이 꼭지점에서 내리는 것도 이 각을 쪼개는 거니까 그렇고 여기서 쪼개는 게 각을 쪼개는 거 그렇고 그럼 여기서 내리려면 근데 꼭 나쁜 건 아니야 사실은. 근데 여기서 일단 편하게 내리기 제일 편할 거야 어디네 편에서는. 뭐 이게 꼭 안 된다는 건 아닌데 이쪽에 내려도 되긴 되는데 일단 이쪽에서 내리는 게 가장 뭐 일반적인 방식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럼 내릴 때 여기 수사회관을 안 내리지. 마주보고 있는 편에 수사회관을 못 내릴 땐 당연히 한 변은 뭐였어? 연장을 해서 내려야 된다고. 수사회관 이렇게 내려야 되는 거야. 원래 이렇게 H서가 이렇게 내리게 되면 내가 봐야 되는 삼각형은 이제 직각삼각형 얘랑 얘를 봐야 되는 거야. 얘는 큰 의미가 없어. 물론 지금은 이제 아닌 거야. 교과서에서 이걸 배우고 났으니까 이제 얘 갖고만 풀어도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는 항상 직각삼각형 봐야 되는 거야. 이렇게 보든가 이렇게만 봐야 되는 거야.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그러고 나면 여기가 120도니까 여기가 몇 도 될까? 60도가 되겠지? 60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그럼 B는 어떻게 구하는데 이 직각삼각형에는 변이잖아. 근데 지금 특수가 나왔는데 이 변도 몰라. 그러니까 못 구하는 거지. 당연히 이쪽에서는 예쁘지 않고 공식을 쓰지 않는다. 공식을 이제 쓰면 몰라도 공식을 모를 때는 얘 다 예쁘지 않지. 그 다음 당연히 그래서 직각삼각형 얘를 보고 또 얘를 봐야 되는 거지. 얘를 봤더니 이 삼각형에는 각이 하나 있어. 직각삼각형에 특수각이 있고 변이 하나 있지. 변이 하나 있잖아. 직각 맞은편이 4야. 45도 맞은편은 4를 루트 2로 보여준 거. 4를 루트 2로 나눠 준 걸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되겠지. 이렇게. 여기. 그랬더니 결국 묘삼각형 안에서는 드디어 이 특수각과 변 하나를 알게 된 거야. 그럼 뭘 구할 수 있어? 직각 맞은편을 구할 수가 있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중3에서 아무 공식도 쓰지 않고 하는 풀인 거야. 이걸 이제 굳이 이제 공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둔각인 경우에도 얘가 둔각인 경우에도 여전히 sin 120도분의 4는 sin 45도분의 b 이렇게 풀어도 된다는 공식을 유도하게 되는 거야. 이 가사 통해서. 자, 그 위에는 이걸 적어놨어. sin 180도 빼기 60도가 sin 60도라는 거. 다르게 얘기하면 당연히 sin 파이 180도 파이지. 그리고 어떤 각이 있으면 얘는 아까 저 2, 4분의 극점을 봐서 사인은 사인으로 그리고 이걸 그대로 적으면 되는 거지. 부어도 2, 4분의 가니까 그때는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플러스가 되고 이렇게 이제 각의 변형에 요게 위에 있고 얘가 적어놨지. 지금 확인 좀 필요해서. 자, 그러면 똑같이 이 CH라는 걸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굳이 이렇게 쪼개서 안 간다면 CH라는 애는 CH라는 요 변의 높이, 요 삼각형의 변이자 이 삼각형의 변이기도 한 거야. 그럼 두 가지로 이 변을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자, 일단은 여기 입장에서 보면은 이 변은 60도 맞은편이야. 직각 맞은편이 B니까 B 곱하기 sin 60을 표현할 수 있는 거지. CH는 B 곱하기 sin 60도로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요 삼각형 입장에서. 똑같아 하는 게. 그러니까 얘가 올 때는 안쪽에서 수점을 내서 하는 거고
이런 경우는 이제 바깥쪽에 수동을 내놓고 얘를 이제 공통된 이삼각형의 변이자, 이삼각형의 변이라는 걸 이용하는 거지. 그래서 이삼각형 입장에서 보면 사인 60도 맞은편이 60도 맞은편이니까 b 곱하기 사인 60도. 커다란 거에서 보면 45도 맞은편이잖아. 근데 b편이 뭐야? a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a 곱하기 사인 45도로 표현할 수 있는 거야. a 곱하기 사인 45도로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같다 라고 해서 하면 되는 거지. 얘는 지금 뭘로 되어 있는 거야? 4로 되어 있는 거지. 나머지 계산 과정은 동일해. 다만 여기서 내가 지금 60도라고 적었는데 60도가 아니라 이 부분이 엄격히 얘기하면 내가 문제를 풀 때는 요거 갖고 풀 거잖아. 그런 수선의 말을 내리지 않고 여기만 갖고 풀 거잖아. 그럼 내가 푸는 각은 60도가 아닌 것 같아. 100 몇 도? 20도로 나오는 거야. 120도. 60도가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이 60도가 근데 뭐랑 같냐면 사인. 그러니까 60도가 결국은 60도가 180에서 몇 도 뺀 거? 100. 20도 뺀 거가 사인 60도가. 그러니까 이제 160도가 180에서 몇 도 뺀 거? 100. 20도 뺀 거지. 60도가. 180도에서 몇 도 뺀 거? 100. 20도 뺀 거. 60도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180도에서 120도 뺀 거나 60도가 뭐하게 되는 거야? 같게 되는 거죠. 즉, 사인 60도나 사인 몇 도나 100, 20도나 서로 뭐하게 되는 거야? 같게 되는 거야. 사인 120도나 사인 몇 도나 60도랑 같게 된다. 같게. 그러니까 이 60도를 굳이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이게 그냥 60도가 아니라 예를 이용해서 표현한다면 180에서 몇 도 뺀 거? 100. 20도 뺀 거. 180도 빼기 몇 도? 100. 20도를 표현할 수가 있는 거지. 180도 빼기 120도를 표현할 수가. 그래서 거기다 내가 60도 대신에 180도 빼기 120도를 표현을 한 거야. 120도. 어차피 걔는 60도를 계산해서 2분의 부산 계산은 똑같아. 그 계산하는 과정은 그냥 보면 되는 거고 여기서 40원 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걸 그대로 옆에 오른쪽 걸 보면 b 곱하기 사인 요게 뭐니? 요 각을 a각이라고 하겠지. 이 삼각형에서는 중각도 무슨 각? a각인 거야. 근데 내가 쓴 여기는 a각이 아니지. 180에서 a를 뭐 한 거? 뺀 거 갖고 하는 거잖아. 180에서 a를 뺀 거 갖고 하는 거잖아. 즉 파이 빼기 a지. 이 60도가 뭐로 표현된다고? 180도 빼기 요 a. 그래서 파이 빼기 a로 표현이 되는 거야. 이게 물론 저기서는 60도가 되는 거지. 그거랑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a 곱하기 사인 b. a 곱하기 사인 b. a 곱하기 사인 b랑 같다. 그런데 너가 뭐랑 같다고? 사인 a랑 뭐하다? 같다 이런 얘기야. 즉 파이 빼기 a면 파이 빼기 a니까 60도야. 사인 60도나 사인 몇 도나 120도나 값이 같다는 거야. 사인 120도나 사인 60도나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파이 빼기 a를 그냥 계산치는 사인 a로 적어도 되는 거지. 사인 a로 적어도 되는 거야. a 곱하기 사인 b. 그냥 사인 60도로 계산하지 말고 180에서 120 뺀 60도 계산하지 말고 그냥 120도로 계산해도 된다 이런 얘기야. 그리고 아까 그전처럼 사인 a 사인 b로 양변을 나눠주면 이렇게 약분이 되지. 이렇게. 사인 a분의 a는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 이런 공식이 나오게 된다는 거. 즉 둔각일 때도 그냥 저 공식을 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자, 그게 위의 얘기야. 그 다음에 이제 요 R하고 관련된 게 있습니다. 즉 얘가 몇 도일 때도 120도일 때도 둔각일 때도 이 공식을 그대로 쓸 수 있는지 그 얘기를 하는 게 그 밑에 얘기인데 그거는 일단 이거 정리하고
정리가 된 다음에 그 다음 거 보면 돼. 자, 둔각인 경우에도 sin a분의 a는 2i라는 걸 쓸 수 있는지 이렇게 둔각일 때도 된다는 거지. 자, 이제 그거 하기 전에 뭘 먼저 볼 거냐면 우리가 어떤 삼각형의 외접원이 반드시 존재하는데 그 삼각형의 종류에 따라서 외접원의 외심의 위치가 좀 달라진다는 거야. 외접원의 중심의 위치가 딱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가 외접원 아니 이 반원에 대한 원주각은 90도잖아요. 반원이지 180도지 원주각은 90도라고 얘기했어. 그럼 딱 요 모양을 보면 이건 딱 직각삼각형이 꼭지점 3개가 딱 요 원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지. 그럴 때 딱 이 직각삼각형의 외접원의 중심은 어디 있냐면 딱 여기 있는 거야. 이 직각삼각형의 빗변에 직각 마주보는 빗변의 가운데 점, 중점에 외심이 있게 되는 거야. 직각삼각형이 여기 있다. 그런데 이게 직각이 아니고 살짝 예각이 되면 그걸 좀 예각으로 그려볼까? 아니면 살짝 내려오면서 이렇게 그려보면 되지.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가 여기 직각이었으니까 살짝 여기는 예각이 되겠지. 그럴 때 이렇게 만들어진 삼각형은 요 노란색 삼각형이 될 거야. 그래서 당연히 그때는 외심이 삼각형의 내부에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 90도도 살짝 벌어지게 각을 만들어 볼게. 이렇게 벌어지게 만들어 볼게. 그러면 이 점보다는 위에 쪽에 찍힐 거야. 점들이 이렇게. 그러면서 얘는 빨간색은 뭐가 되는 거야? 여기 둔각이 되겠지. 그럼 이렇게 이어서 만들면 이게 둔각삼각형이 되는 거야. 그럼 이 둔각삼각형의 외접원의 중심은 어디 있겠어? 여기 바깥에 있다고. 이 빨간색 삼각형의 바깥에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노란색 얘가 삼각형일 때는 안에 있고 외접원의 중심이 중심이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일 때는 그냥 빗변의 중점이 있고 둔각삼각형일 때는 외부에 있다는 거야. 원의 중심이 삼각형 바깥에 있다는 거지. 이런 거는 기본으로 좀 알아야 돼. 자, 왜 이런 얘기 하는 거냐면 우리가 지금 이 120도에 대한 삼각형에 대한 외접원의 중심은 안에 있지 않아. 바깥에 있다고 이렇게 바깥에 있다는 거야. 바깥에. 이 빨간색에 지금 해당하는 거거든. 120도. A가 120도, 요 마주보고 있는 편이 4. 그리고 B가 45도지. 똑같은 조건이지. 45도일 때. 그때 외접원에 뭘 구해라? 반지름을 구하라. 하는 거지. 그러면 저번 거 하는 거지. 뭐 이것도 쪼개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쪼개서 들어가는 것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냥 보통 하는 방식으로 할게. 자, 여기서 그런 것처럼 쭉 이 중심을 지나는 선을 그릴 수 있어. 그리고 반원의 원주각은 90도라는 걸 이용할 수 있다는 거야. 90도라는 걸 이용하면 90도가 만들어지는 순간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이 반원에 대한 원주각. 근데 여기서 이미 하나 나왔잖아요. 이렇게 나갔으니까 이 반원에서 여기 이미 하나 나왔잖아요. 이게 옵션 어미정으로 여기 이어주겠지. 이렇게. 그럼 여기 몇 도 된다? 90도가 된다. 이렇게. 그래서 그게 90도가 그려져 있는 거야. 그러고 나면 이 점이 오히려 삼각형을 지나는 외접원이었는데 점이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사각형도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선 하나 그어서 이렇게 이었더니 사각형의 외접원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사각형은 저건 일단 반드시 사각형이면 그 마주보고 있는 각의 합이 몇 도다? 180도라는 거예요. 180도. 그래서 여기 몇 도 된다? 60도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60도. 굳이 말하면 180도에서 120도를 뺀 거지. 그거는 내가 맨 처음에 시작했어. 맨 처음에 설명해줬고 그 옆에도 하나 더 달아놓긴 했어. 그 그림으로. 그게 저 뒤에서 했던 거야. 그걸 하나 더 달아놓은 거지. 이렇게. 그거는
그거는 설명은 안 해. 그거는 그전에 했으니까. 자, 그러면 요게 요 삼각형에 뭐가 되냐면 외접원이고 그거의 반지름이 요게 R인데 요만큼은 그럼 지름이니까 2R이 되겠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거기에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이제 sin A분의 A, 2R을 쓰라고 하는 거지. 여기서 봤더니 요 직각상 요 A가 어디 있어? 60도 맞은편에 있는 거지. 60도 맞은편에 있는 거. 60도 맞은편. 돼? 60도 맞은편. 60도 맞은편에 있는 거고 이 직각삼각형에서 B편이 몇 R이야? 2R이지. 60도 맞은편이니까 요 길이는 sin 60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얘가 2R이니까 2R 곱하기 sin 60도가 되는 거지. 그래서 A는 2R 곱하기 sin 60도야. sin 60도인데 그 60도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여기는 A랑 관련되어 있는 거지. A. 즉 180도에서 120도를 보여준 거. 빼준 거. 이거 두 개 합쳐서 180이니까 180에 얘를 빼줘서 얘가 됐던 거지. 굳이 말하면 이제 여기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A가 되는 거지. A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냥 이걸 계산한 거야. 이거 계산한 거야. A가 뭘 주면 4를 집어넣어서 요거 여기 지금 120도 해서 계산한 거야. 60도니까 60도에서 그 밑에는 계산하는 거고 공식이 나오는 과정은 옆에 적은 거지. 그 옆에서 이렇게 적은 거지. 그래서 A는 요거 이제 계산하는 거는 뭐 어디나 요거 sin 60도니까 할 수 있는 거지. 옆에 적은 게 뭐지? A는 2R sin 180도가 파이지 파이 마이너스 60도를 맞는 게 180에서 제가 A를 뺀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거기는 내가 지금 A'이라고 잡아놨어. A'. 근데 결국 얘가 뭐랑 같은 거야? 파이 빼기 A가 파이 빼기 즉 180 빼기 160인데 sin 60도나 그냥 120도나 뭐 하게 되는 거야? 같게 되는 거지. 그래서 sin 파이 빼기 A를 sin 파이 빼기 A를 그냥 sin A로 바꾸시는 거야. A는 2R sin 뭐다 A가 된다. 그리고 이제 양변을 sin A로 보여주면 나눠주면 sin A로 나눠주면 sin A는 A분의 sin A분의 A는 2R이 된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엄격히 얘기하면 뭐 딱 그건 아닌 것이 요 A는 아니고 파이 빼기 A인 거야. 근데 그게 결국 그냥 A일 때의 사인 값이나 다르지가 않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120도일 때도 그냥 그대로 공식대로 sin A분의 sin 120도분의 이렇게 해지. sin 120도분의 A4는 이걸 갖다 2R과 같다 하고 이거 계산할 때는 당연히 sin은 0도부터 180도까지 항상 양수가 나오는 거야. 양수. 그래서 얘는 180에서 얘 뺀 120 뺀 sin 몇 도랑 같다? 60도랑 같다가 떠올라야 돼. 180에서 얘 빼는 거. sin 60도랑 같다라는 거지. 단위원선에도 그래. 120이면 여기서 이게 120이면 60 뺀 거잖아. 그러니까 sin 60도랑 같게 되는 거잖아. 60도. 그래서 120이랑 sin 60이랑 같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둔각인 경우에도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각이든 둔각이든 상관없이 그냥 공식을 쓰면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냥 건 아니고 이런 것들 특히 둔각삼각형 같은 경우 이렇게 바깥에 있는 것도 모르고 둔각삼각형 같은 경우 외심이 바깥에 있는 것도 모르고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더 한 거고 특히 이제 또 위에 거는 수선의 발을 꼭 안쪽에 내리는 게 아니라 둔각일 때는 바깥쪽에 내려서 삼각형, 직각삼각형을 저 바깥에 있는 거랑 전체 큰 거랑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런 도형적인 마인드 좀 가지라고 증명을 해준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이제 마음을 지을 거고 다음 시간에는 코사인 정리로 다시 또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 여기까지 했어요.